그 외에 우리가 흔히 냄새를 되게 잘 맡는 사람을 보고는 개코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개들보다 알코올 계통에 한해서는 더 냄새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고 더 잘 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따지면 그렇게 잘 구분해낸가는 인간 중 한 명이긴 한데, 사실 술을 마시고 향을 맡고 하다 보면 당연히 헷갈리고 그놈이 그놈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장비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 연구에서는 같은 와인을 표준 테이스팅 잔, 리델 샤르도네 잔, 리델 버건디 잔 이렇게 3개를 나눠가지고 참가자 18명한테 평가를 하게 했는데, 리델 버건디 잔에서 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가 되었고, 오히려 샤르도네 잔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평가된 적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2003년에는 181명을 대상으로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잔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향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지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2015년에 일본 연구진은 스니퍼 카메라라고 해서 그걸로 잔 위에 에탄올 증기 분포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잔의 형태와 술의 온도에 따라서 에탄올 증기가 모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까지 찾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사실 위스키를 마실 때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그거 그냥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걸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술 한 잔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잔들을 보여드리면서 특히 위스키 테이스팅에는 어떤 잔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쪽은 보통 큰 얼음을 넣고 위스키에 얼음을 녹여가면서 먹는 그런 장면에 많이 나오는 녀석이죠. 온더락 글라스라고 합니다. 온더락 글라스는 보시다시피 입구가 넓고 위스키가 공기와 만나는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향이 좁은 공간에 진하게 갇히기보다는 비교적 넓고 빠르게 퍼지는 편이고요. 향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큰 얼음을 넣거나 편안하게 마시거나 칵테일을 만들기에 되게 좋은 잔입니다. 버번처럼 향이 강하고 바닐라나 캐러멜, 오크의 그런 인상과 맛이 선명한 위스키는 오히려 이 잔에 마셨을 때 더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잔의 반대가 바로 이 녀석, 튤립처럼 생긴 코피타 글라스인데요. 얘는 아래쪽은 넓고 위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다 보니까 위스키에서 증발한 성분이 바로 흩어지는 걸 줄이고 코 근처로 모아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향을 조금 더 집중시켜주는 거죠. 다만 이게 좋은 향만 골라서 모아준 게 아니라 에탄올 증기까지도 같이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도스 위스키를 마실 때는 코를 너무 깊숙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알코올 자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글몰트처럼 향을 세밀하게 나눠 맡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테이스팅에서는 이런 튤립형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녀석, 업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초의 공식 위스키 잔이라고 주장하는 글렌캐런 글라스입니다. 글렌캐런 글라스는 한마디로 전문가용 코피타의 향 집중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상적으로 마시기 편하게 만든 짧고 튼튼한 위스키 전용 잔인데요. 처음 제품이 공개가 된 게 2001년이니까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위스키 시장에서는 꽤나 최신 제품입니다. 진짜 제가 위스키 처음 입문할 때만 해도 이 잔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느 바를 가든 위스키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 잔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형태 자체가 중요한 거지 반드시 정품 글렌캐런이야만 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짭캐런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생긴 저렴한 잔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품 글렌캐런은 무연 크리스탈 글래스로 만들어지고, 저렴한 짭캐런은 일반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투명도나 두께, 입이 닿는 그 님의 마감, 무게중심 이런 것 같은 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향을 모으는 기본적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본래 기능은 충분하게 해낼 수 있어요. 가격도 글렌캐런이 10,000원 정도 하는 데 비해서 짭캐런은 잔당 2,000원 내외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잔을 다 10,000원짜리 글렌캐런으로 쓰고 싶지만 이게 자주 깨지기도 하고, 또 글렌캐런을 100잔 사려면 1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어디서 그만큼 투자받은 건 없기 때문에 짭캐런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품이 아닌 짭캐런 중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되게 예쁘게 만든 잔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잔은 이제 부산의 테니하우스라고 하는 김을 수입하시는 업체에서 수입을 하시는 그런 잔인데, 얘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위스키를 담으면 꽤 예쁘게 보이는 눈꽃잔이라고 해요. 얘는 제가 예전에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로 많은 분들께 선물로 뿌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지고도 예쁜 잔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호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판토 글라스인데요. 얘도 제가 꽤나 애지중지하는 녀석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잔 하나하나 가격이 몇만 원 단위로 넘어가게 되는 편인데, 얘도 제가 구매할 때 하나에 4만 원, 5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거 그냥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 허세 아니야 라는 말에 허세 뭐 어때서 라고 답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긴 하죠. 사실 뭐 이런 낮은 형태의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리델에서 나온 리델 베리타스 스피릿 같은 제품이나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아끼는 잔인 레만글라스 상하이 같은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이런 잔들에 술을 담아 마시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너 버번 좋아한다면서 버번용은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버번 전용 글라스도 있는데요. 얘는 덴버앤릴리에서 나오는 버번 글라스라는 녀석입니다. 얘는 앞서 보여드린 온더락 글라스처럼 이게 증발면이 같이 넓으면서도 향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면서도 입구가 넓어 얼음 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립감마저도 죽여주는 녀석입니다. 얘는 사실 가격은 둘째치고 일단 인기가 좋은 데 비해서 한국에 물량이 잘 안 들어와요. 오죽하면 얘를 사기 위해서 배대지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직구를 해가지고 잔을 사고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영상 올라가는 게 화요일이니까 내일 8월 5일 수요일 저녁 5시에 데일리샷 공동 구매로 이 버번 글라스가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구매 못하셨던 분들 내일 한번 노려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도 20% 할인이라고 하네요. 이건 돈 받고 이런 광고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듣게 된 정보라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쓰고 있는 테이스팅 글라스들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종종 위스키는 제 취향에 맞는 향과 맛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테이스팅 글라스들은 그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테이스팅 글라스를 쓰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